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이슈를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9월 22일 화요일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도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9월 주식시장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과연 이번 조정이 단기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상승에서 추세를 전환해서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9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럴 때 우리 주린이들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공부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8월 19일 야너주 영상에서 1탄 하반기 유망주를 꼽은 다음 2탄에서 그 유망주들을 언제 매수할까에 대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코스피는 2300, 코스닥은 790을 지지선으로 놓고 보고 지지선이 올 때 매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8월 19일 장이 마감된 뒤에 업로드하였는데요. 8월 19일 주가지수를 살펴보면 2370에서 시작해서 2360으로 마무리하며 단기 고점인 2450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8월 19일 2360에서 마무리된 코스피 지수는 다음날 마이너스 4% 정도까지 급락하면서 2270으로 마무리된 다음날 반등에 성공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단기 저점이 2270에서 마무리되었고, 결국 8월 13일 고점을 찍은 다음 주가지수는 단기 저점으로는 2270, 그리고 주가지수로는 2300대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며 반등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8월 19일 이후에 8월 20일 날 2270을 지지로 반등에 성공하며 일봉 21선인 이 노란색 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너주 영상에서 언급한 1차 지지선인 2300을 잠시 하회하기는 했지만 2300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삼아서 반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땠을까요? 8월 19일 코스닥 지수는 810포인트로 시작해서 818포인트, 2% 상승 마감한 상태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이렇게 8월 19일 시가를 81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종가를 818포인트로 2% 상승 마감했던 코스닥은 다음날 장중에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종가로는 마이너스 3% 하락하며 791포인트를 기록했고, 그 다음날 최저점 781포인트를 기록하고 종가는 796포인트로 마무리되었으며 그 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최저점은 8월 21일 781포인트를 장중에 터치한 것을 바탕으로 대략 790선에서 중요한 지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코스닥 지수는 8월 21일 장중 781을 최저점으로 하여 종가는 796포인트로 마무리했고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던 790포인트 1차 지지선을 주요한 지지선으로 삼아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9월 20일 주요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일봉 21선을 하회하면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3% 하락한 2332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8월달의 조정에서는 일봉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했다면 현재 9월 조정에서는 이미 일봉 20선을 하회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봉 61선인 230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월 22일 주요 지지선이라 볼 수 있는 일봉 21선에서 하회에서 시작해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하고 종가는 842포인트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결국 일봉 61선인 824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달에 분석했던 대로 9월달 상황을 분석해보면 시장의 지지선은 결국 코스피, 코스닥 모두 60일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60일선이 2300, 코스닥 기준으로는 824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 전문가분들도 시장을 하루하루 지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수를 예상하고 지지선을 찾는 건 대응하기 위함이지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방송에서 제공하는 가격 전망에 대해 저 김파고가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올 3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그 누구도 지수의 바닥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제가 보는 시장의 지지선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마켓 타이밍,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한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를 공부하고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주린이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마켓 타이밍, 시장의 바닥을 고민하기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좋은 기업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저는 그 좋은 기업이 8월 18일 야너주 영상 1탄 조정이 왔을 때 4몰 하반기 유망주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기존 주도주 중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형주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너주 영상의 2020년 하반기 투자 전략 1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이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일 뿐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흔들림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켓 타이밍을 잡는 일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이 많은 반도체 그리고 5G 관련해서 좋은 자료들이 있어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9월 14일 날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영산 연구원이 발간한 반도체 산업분석 리포트입니다. 해당 리포트는 무려 136페이지나 될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소재, 장비, 공정업체 혹은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일독을 꼭 권해드립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근 반도체 기술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두 번째, 반도체의 8대 공정이라 불리는 주요 공정 분석 및 밸류체인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을 전망해보고 이에 따라 최영산 연구원이 좋게 보는 시장의 전망 및 반도체 추천 종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결국 주린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반도체 시장 좋아질 텐데 어떤 기업을 사야 되나 하는 부분은 파트 3인 세 번째 파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에 관련해서는 리포트의 12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대형주로는 탑픽을 삼성전자를 꼽았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낸드 메모리 관련된 밸류체인 업종들, SK 하이닉스, 디램 밸류체인 업종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메모리 국산화 관련된 업체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영산 연구원은 솔브레인, 테스, YIK, 오션브릿지, 에이펙트를 관심 종목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 121페이지에 먼저 삼성전자 낸드 투자 수혜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놓은 종목들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디램 투자 수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2020년 9월 15일 발간된 신한금융투자 최도연 연구원님, 나성준 연구원님의 2021년 메모리 빅사이클 재현이라는 반도체 장비 산업분석 리포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역시 반도체 좋아질 건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기술 변화 관련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DDR5 기술 변화와 관련된 수혜 업종들, EUV 공정 관련해서 수혜 업종, 그리고 후공정 관련해서 수혜 업종들을 정리해 놓은 표이니 이 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9월 21일 발간된 반도체 파운드리 EUV 가치 있는 상승이라는 유종우, 최설화, 임예림 연구원님의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결국 반도체에서 전공정 장비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광 공정의 EUV 미세 나노 공정이고 후공정에서는 패키징이 중요해진다는 핵심 내용을 건드리시면서 기업 분석으로 아래와 같은 종목들을 분석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5G 업종 관련해서는 9월 15일 5G 장비주
여기서도 한참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님이 발간한 리포트를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5G가 앞으로도 왜 더 긍정적인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시장 기회가 있을지 자세히 분석해놓은 리포트이니 5G 투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리포트 참조해주세요. 또한 9월 21일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님이 발간한 5G 미국발 투자가 글로벌로 확대 전망이라는 리포트에서도 역시 5G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5G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도표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하시는 게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관련 리포트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영상 마무리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경 컨센서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한경 컨센서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네이버에서 한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위 웹사이트에 뜨는 한경 컨센서스를 클릭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예를 들면 5G라고 검색을 해보면 보고서의 제목이거나 내용에 5G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종목들의 리포트가 한눈에 나옵니다. 이렇게 검색된 내용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리포트는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보고서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도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하실 텐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단기 조정 과정에 있는지 하락 추세 전환에 있는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시장을 전망하는 예측 영상만 보시기보다는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를 많이 읽으시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